자, 오늘 영상 클릭하신 분들 아마 다 똑같은 마음이실 겁니다. 지금 쿠팡 주주분들 불안해서 잠도 안 오고 밥도 안 넘어가고 그러시죠. 뉴스 보면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한국 정부가 쿠팡 영업 정지를 검토한다 그러고 미국인 CEO 출국 금지 때린다 그러고 이러다가 진짜 상장 폐지 당하는 거 아니냐, 회사가 문 닫는 거 아니냐, 별의별 공포심 조장하는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으니까요. 손가락은 이미 매도 버튼 위에 올라가 있고 커뮤니티 들어가 보면 망했다 탈출해라 이런 글들만 보일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뉴스 쪼가리 몇 개 보고 쫄아서 주식 던지실 거면 그냥 지금 영상 끄고 나가세요. 그런 멘탈로는 어차피 주식시장에서 돈 못 법니다.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네이버 뉴스 검색하면 다 나오는 뻔한 팩트체크 따위가 아닙니다. 지금 여의도 선수들이 이 사태를 보면서 진짜로 주목하고 있는 이면의 진실, 그리고 왜 지금이 누군가에게는 공포지만 누군가에게는 인생 역전의 기회가 될 수 있는지 그 논리를 아주 냉정하고 처절하게 찢어박아 드릴 테니까요. 자, 멘탈 꽉 잡으시고 들어갑니다. 먼저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뉴스 헤드라인부터 한번 뜯어봅시다. 3천만 명 개인정보 유출, 소비자 기만, 경영진 소환. 단어들만 보면 무시무시합니다. 대중들은 이런 자극적인 키워드에 꽂혀요. 와, 쿠팡 나쁜 놈들이네. 내 정보 팔아먹었네. 이제 쿠팡 안 써야지. 그런데 여러분, 정말 공정이랑 경찰이 고작 전화번호 유출 때문에 이러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전직 직원의 일탈 때문에 회사 문을 닫게 만들려고 이러는 걸까요? 아직도 그렇게 순진하게 세상을 보시면 절대 돈의 흐름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정부가 칼을 빼든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PB 상품 알고리즘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쿠팡 재무제표 뜯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우리가 열광하는 그 로켓 배송 사실 마진이 거의 없어요. 물류비, 인건비 떼고 나면 남는 게 없는 장사입니다. 그럼 쿠팡은 땅 파서 장사하느냐? 아니죠. 쿠팡이 진짜 돈을 버는 캐시카우가 어디냐 하면 바로 곰곰이나 탐사수 같은 자체 브랜드 상품들입니다. 이걸 검색 화면 제일 상단에 노출시켜서 소비자한테 팔아야 비로소 수익이 남는 구조란 말이죠. 지금 정부의 규제 칼날은 표면적으로는 정보 유출을 때리는 척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쿠팡에 이 돈 버는 알고리즘이라는 블랙박스를 열어보겠다는 겁니다. 너네 물건만 위에 띄워. 이거 불공정행위 아니야. 알고리즘 다 까봐. 이거라고요. 이게 투자자 입장에서 왜 무섭냐고요. 과징금 몇 천억 내는 건 그냥 일회성 비용입니다. 회사 현금 많아요. 그냥 내고 털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정부가 알고리즘을 강제로 수정하라고 명령하면 어떻게 됩니까? 쿠팡의 장기적인 수익 모델 자체가 완전히 망가지는 겁니다. 돈이 안 벌리는 구조로 바뀌는 거라고요. 이게 진짜 리스크입니다. 영업정지라는 무시무시한 단어는 정부가 이 알고리즘 통제권을 가져오기 위해 던지는 일종의 협상용 핵폭탄인 겁니다. 진짜 터뜨리겠다는 게 아니라 말 잘 들어라 이거죠. 자, 그럼 여기서 질문이 생기겠죠. 형님 말씀대로라면 비즈니스 모델이 훼손되는데 지금이라도 손절하고 튀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여러분이 놓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거대한 방패가 있습니다. 집중하세요. 여기서부터가 진짜 상위 1%만 아는 영역입니다. 첫 번째 방패는 바로 천조국 미국입니다. 여러분, 쿠팡이 한국 기업입니까? 우리가 매일 쓰니까 국산 기업 같죠. 엄밀히 말하면 미국 델라웨어에 법인을 둔 쿠팡 INC고 뉴욕 증시에 상장된 미국 회사입니다. 지금 미국 대통령이 누굽니까? 바로 도널드 트럼프입니다. 자국 우선주의 아메리카 퍼스트의 화신인 트럼프 행정부가 과연 한국 공정위가 미국 기업을 탈탈 털어서 영업정지까지 시키는 걸 보고만 있을까요? 이미 미국 내 기류가 심상치 않습니다. 트럼프 측근들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냐 하면 이건 한국의 비관세 무역 장벽이다. 미국 기업 죽이기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어요. 한국 정부 입장에서 쿠팡을 본보기로 때리고는 싶겠지만 한미 통상 마찰이나 자동차 반도체 관세 보복을 감수하면서까지 셔터를 내리게 할 수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건 법의 영역을 넘어서 정치와 외교의 영역이에요. 한국 정부가 영업정지 카드를 실제로 꺼내는 순간 그건 미국에 대한 선전포고나 다름없기 때문에 절대 쉽게 못합니다. 두 번째 방패는 더 강력합니다. 바로 압도적인 소비자 락인 효과입니다. 이게 진짜 소름 돋는 포인트인데요. 데이터 유출 터지고 CEO 소환되고 온 나라가 떠들썩하게 난리가 났는데 지난달 쿠팡 앱 다운로드 수가 몇 건인지 아십니까? 무려 52만 건입니다. 역대 최고치를 찍었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소비자들은 입으로는 욕을 합니다. 아, 내 정보 털렸네. 기분 나빠. 그런데 손가락은 다시 쿠팡 앱을 켜고 있다는 겁니다. 왜? 당장 내일 아침 출근 전에 애기 기저귀가 필요하고 생수가 필요한데 이걸 새벽 문 앞에 갖다 주는 대체제가 없거든요. 도덕성보다 편리함이 이긴 겁니다. 자본주의 시장에서 이것보다 강력한 해자가 어디 있습니까? 경쟁사라고 하는 알리나 테무 한번 보세요.
걔네가 쌉니다. 싸긴 싼데 신선식품 새벽 배송 해줍니까? 못합니다. 한국 전역에 물류센터를 깔아놓은 이 물리적인 인프라는 하루아침에 중국 자본이 따라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결국 쿠팡은 단순한 쇼핑몰이 아니라 한국 사람들의 생활 인프라가 되어 버린 겁니다. 전기가 끊기면 못 살듯이 쿠팡이 멈추면 생활이 안 되는 수준까지 온 거죠. 소비자가 떠나지 않는 한 기업은 절대 안 망합니다. 자, 이제 정리 들어갑니다. 지금 시장은 영업정지라는 최악의 시나리오, 즉 회사가 문을 닫을 수도 있다라는 공포를 반영해서 주가를 바닥까지 패대기 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분석한 바로는 상황은 정반대입니다. 첫째, 미국 트럼프 행정부와의 외교적 마찰 가능성 때문에 한국 정부가 실제로 영업정지를 때리기는 어렵다. 둘째, 이런 악재 속에서도 소비자 트래픽과 매출 펀더멘털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 셋째, 결국 이 사태는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받고 경영진 몇 명 교체하고 재발 방지 대책 발표하는 선에서 마무리될 확률이 99%다. 그렇다면 지금의 주가 하락은 뭡니까? 네, 맞습니다. 박앤세일입니다. 백화점 명품관에서 불났다고 소문나서 사람들이 다 도망갔는데 알고 보니 불은 안 났고 명품 가방들이 바닥에 굴러다니는 상황인 겁니다.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 제발 쫄지 마세요. 지금 무서워서 던지면 바닥에서 남 좋은 일 시키는 겁니다. 기관이랑 외국인들이 밑에서 입 벌리고 그거 다 받아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 진입 노리시는 분들 지금부터 분할로 접근하세요. 한 번에 다 사지 마시고 야금야금 모아가세요. 그러다가 뉴스 헤드라인이 영업정지 검토해서 과징금 얼마 확정으로 바뀌는 순간, 그 순간이 바로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주가가 용수철처럼 튀어오르는 타이밍이 될 겁니다. 여러분, 주식은 팩트가 아니라 해석의 싸움입니다. 남들이 다 뉴스 보면서 야 쿠팡 망했네 하고 욕하고 손가락질할 때 그 이면에 숨겨진 알고리즘 전쟁의 본질을 꿰뚫어보고 트럼프라는 든든한 뒷배를 읽어내고 소비자가 절대 떠날 수 없다는 숫자를 확인한 사람만이 이 공포의 시장에서 돈을 벌 자격이 있는 겁니다. 자, 아직 안 끝났습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한 2차전입니다. 앞서 제가 쿠팡이라는 기업 자체가 망하지 않을 이유, 그리고 왜 지금이 저가 매수의 기회인지 큰 그림을 그려드렸다면 지금부터는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 판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그리고 여러분이 쿠팡 주식 말고도 눈여겨봐야 할 파생 수혜 섹터가 어디인지 현미경 들이대고 뜯어볼 겁니다. 남들이 쿠팡 욕하느라 정신 팔려 있을 때 우리는 그 옆에서 조용히 돈 줄 준비를 해야죠. 그게 여의도 스타일 아닙니까? 먼저 이 사태로 인해 가장 확실하게 웃을 수 있는 섹터 바로 보안주입니다. 너무 뻔한 얘기 같죠? 근데 들어보세요. 지금 요번 쿠팡 사태의 본질적인 트리거가 뭡니까? 결국 개인정보 유출입니다. 3천만 명이라는 숫자가 주는 공포감이 어마어마하죠. 정부가 쿠팡을 때리는 명분도 바로 이 보안 구멍입니다. 그럼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정부는 이번 기회에 플랫폼 기업들에게 엄청난 수준의 보안 투자를 강제할 겁니다. 권고사항이 아니라 의무사항이 되는 거죠. 지금까지 기업들이 보안에 돈 쓰는 거 아까워했습니다. 당장 수익 안 나니까요. 근데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보안 뚫리면 CEO가 경찰서 가고 영업정지 이야기까지 나오는 판국인데 어떤 경영진이 보안 예산을 깎겠습니까? 삼성전자든 네이버든 카카오든 지금 내부적으로 보안 시스템 점검하고 방화벽 새로 깔고 뭐 난리가 났을 겁니다. 즉 사이버 보안 업체들에게는 향후 1, 2년 동안 정부가 깔아준 꽃길이 열린다는 겁니다. 단순히 테마주로 반짝하고 마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수주잔고가 폭발하는 구조적 성장기에 진입한다는 소리입니다. 주식쟁이라면 이런 정책의 변화가 만들어내는 돈의 길목을 지키고 서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주목해야 할 포인트는 바로 시커머스라고 불리는 중국 알리테모와의 역학관계입니다. 제가 앞서 이 쿠팡이 한국의 인프라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걸 정부 관료들이나 국회의원들이 모를까요? 다 압니다. 여기서 아주 재미있는 딜레마가 발생합니다. 지금 한국 유통시장을 호시탐탐 노리는 게 누굽니까? 중국 자본입니다.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틱톡샵 이런 애들이 한국 시장 먹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어요. 얘네들은 개인정보보호법 지킬까요? 한국 정부 말 잘 들을까요? 통제 자체가 안 되는 애들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국 정부가 토종 플랫폼이나 다름없는 쿠팡을 규제로 박살내버린다. 그래서 쿠팡의 경쟁력이 약화된다. 그럼 그 빈자리를 누가 차지하겠습니까? 롯데나 신세계가 가져갈까요? 죄송하지만 걔네는 이미 물 건너갔습니다. 그 빈자리는 고스란히 중국 업체들이 밀고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 쇼핑 데이터, 라이프스타일 데이터가 통째로 중국 공산당 손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는 안보 위협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정부가 쿠팡을 죽일 수 없는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겉으로는 회초리를 드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쿠팡이라는 방파제가 무너지면 안 된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규제는 쿠팡의 군기를 잡고 알고리즘을 조금 투명하게 만드는 선에서 끝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중국이라는 거대한 적이 존재하는 한 쿠팡은 한국 정부에게도 필요한 존재니까요. 이 역설적인 상황을 이해하셔야 지금의 공포가 얼마나 과장된 것인지 보입니다. 자, 그리고 좀 더 디테일한 투자 전략으로 들어가 봅시다. 지금 쿠팡 주가가 많이 빠졌다고 해서 내일 당장 전 재산 몰빵하시라는 게 아닙니다. 주식은 예측이 아니라 대응의 영역이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지금 차트 보면 급락해서 칼날이 떨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떨어지는 칼날은 맨손으로 잡는 거 아닙니다. 바닥을 확인하고 잡아야죠. 그럼 언제가 바닥이냐? 바로 악재가 뉴스로 확정되는 순간입니다. 1월 15일 보상안 나오고 공정위 과징금 규모가 구체적인 숫자로 기사에 박히는 날, 그때가 바로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날입니다. 주식시장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악재가 아닙니다. 모호함입니다. 차라리 1조 원 과징금 맞았다 이렇게 확정되면 시장은 이제 끝났구나 하고 반등합니다. 근데 얼마때일지 모른다, 영업정지 할지 말지 모른다 이러고 있으면 불안해서 아무도 못 사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총알 딱 장전하고 있다가 과징금 확정 뉴스 속보 뜨는 순간 그때 분할 매수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게 가장 안전하고 가장 수익률 높은 진입 타이밍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짚어드릴 게 있습니다. 이번에 쿠팡이 1월 15일부터 뿌린다는 5만 원 보상 쿠폰, 이거 재무적으로 뜯어보면 아주 천재적인 수입니다. 일반 사람들은 야, 쿠팡 돈 많이 깨지겠네 하겠죠.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현금을 주는 게 아닙니다. 쿠폰을 주는 겁니다. 이 쿠폰 쓰려면 어떻게 해야 하죠? 다시 쿠팡 앱에 들어와서 물건을 사야 합니다. 그것도 5만 원 딱 맞춰서 사는 사람 없죠. 쓰다 보면 7만 원, 8만 원 담게 됩니다. 즉, 이 보상안은 비용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엄청난 규모의 마케팅 프로모션이기도 한 겁니다. 떠나려는 고객들 발목을 잡아서 강제로 다시 쇼핑하게 만드는 락인 효과를 극대화하는 전략인 거죠. 재무제표상으로는 일회성 비용으로 처리되겠지만 실제로는 매출을 부스팅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겁니다. 거기다가 쿠팡이 직매입한 물건들 재고 떨이하는 효과까지 있겠죠. 경영진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수를 둔 겁니다. 이런 디테일한 전략까지 읽어내야 진짜 투자자라고 할 수 있죠. 자, 마지막으로 멘탈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주식으로 부자 된 사람들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남들이 공포에 질려 도망갈 때 그 피 묻은 주식을 헐값에 주워 담은 사람들입니다. IMF 때, 닷컴 버블 때, 리먼 사태 때, 코로나 때 다 똑같았습니다. 세상 망할 것처럼 떠들 때 용기 냈던 소수만 계좌 자릿수가 바뀌었어요. 지금 쿠팡 사태 보세요. 회사의 본질적인 가치가 훼손됐습니까? 물류센터가 불탔나요? 배송 시스템이 마비됐나요? 아니요. 여전히 로켓 배송은 내일 아침 7시에 도착합니다. 바뀐 건 사람들의 심리 하나뿐입니다. 심리가 무너져서 가격이 가치 밑으로 곤두박질 칠 때 이걸 우리는 전문 용어로 기회라고 부릅니다. 지금 여러분이 느끼는 그 불안감, 사실은 학습되지 않은 본능입니다. 원시 시대의 맹수 만나면 도망가야 살았던 그 본능이 주식시장에서는 반대로 작용해서 여러분을 가난하게 만드는 겁니다. 맹수가 나타난 게 아니라 맹수 가죽을 쓴 기회가 나타난 겁니다. 눈을 크게 뜨고 보세요. 트럼프라는 뒷배 압도적인 시장 지배력, 그리고 중국 견제라는 지정학적 위치까지, 이 모든 게 쿠팡이라는 기업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주변 친구들이 야, 쿠팡 끝났대, 뉴스 못 봤냐 하고 비아냥거릴 때 속으로 웃으세요. 너희들이 던진 그 주식 내가 바닥에서 받아서 나중에 수익 인증해 줄게 하는 마인드로 접근하세요. 투자는 외로운 길입니다. 대중과 반대로 가야 꽃밭이 나옵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이 여러분의 흔들리는 멘탈을 잡고 냉철한 판단을 내리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시장은 결국 합리적인 가격을 찾아갑니다. 지금의 광풍이 지나가고 나면 펀더멘털만 남습니다. 그때 웃는 자가 진정한 승자입니다. 여러분은 승자의 편에 서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날카로운 분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